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김민재 선수가 넘어야 할 수비수 3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선수는 바로 루시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1-2002 시즌, 당시 레버쿠젠 소속이었던 브라질의 센터백 루시우는 23살에 매우 젊고 유능한 선수였는데, 그가 브라질 리그에서 독일로 넘어온 첫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무대 첫 선을 보인 루시우는 레버쿠젠이 리그와 챔스 그리고 포칼까지 3개 대회 준우승을 모두 이루는 데 일조합니다. 이 당시 분데스리가에서 전반기와 후반기 통틀어 모두 월드클래스로 인정받은 선수는 단 한 명, 올리버 칸이었고, 그 외에 월드클래스를 후반기에 한 번 받은 선수는 필드 플레이어로 루시우가 끝이었습니다. 이때 같은 팀 동료였던 미하엘 발락도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긴 했어도 월드클래스로 인정받기 힘들었고, 분데스리가 수비수 전체를 봐도 루시우만한 임팩트 있는 선수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미 루시우는 2001년 겨울에 와서 반 시즌만 뛰고도 키커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고, 풀타임 첫해 그는 노보트니와 짝을 이뤄 환상의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루시우는 시즌 평점이 2.78의 경기 점수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리그에서 그와 비빌 수 있는 선수는 전 시즌 노보트니만 그와 비벼볼 수 있었죠. 레버쿠젠의 축구 스타일이 당시엔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화끈한 축구가 매력이었는데, 루시우는 레버쿠젠의 공격 시에도 참여도가 높은 편이었고, 수비력은 두말할 필요 없이 최고였습니다. 원래 주전 선수였던 쿠바치가 헤딩이 약점이었는데, 루시우는 이를 해결한 선수였고 월드컵까지 휩쓸면서 시즌 월드클래스 수상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키커 랑니스트의 월드클래스 수상에서 루시우는 2번을 더 수상을 하게 되면서 2000년대 최고의 분데스리가 수비수란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뮌헨의 3번을 이어받을 김민재, 그 앞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3번을 달고 월드클래스를 받았던 선수가 바로 이 루시우였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마츠 훈멜스입니다. 1990년대를 거쳐 루시우가 거의 5년 만에 리그 월클 수비수로 인정받은 이후 8년이 넘도록 분데스리가에서는 월클 수비수를 찾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2009-2010 시즌부터 훈멜스가 엄청난 수비수로 각광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수보티치나 단테 등 뛰어난 센터백들이 등장했지만 그들 역시 월드클래스 수상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거의 매년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이 되었던 훈멜스가 마침내 2013-2014 시즌 랑니스트의 월드클래스 바늘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때가 도르트문트 시절인데, 마티아스 잠머 이후 첫 21세기 월드클래스 도르트문트 센터백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의 소속팀이 2011년과 2012년 리그 우승을 차지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랑니스트의 월드클래스 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2013-2014 시즌 단 23경기만 뛰고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즌 전반기에서 단테가 뛰어난 활약을 했음에도 월클로 인정받지 못해 박한 평가를 받았고, 훈멜스는 부상 중이었습니다. 후반기 마츠 훈멜스는 리그 활약도 뛰어났지만 후반기 활약에 월드컵 활약도 포함되면서 그는 키커 랑니스트의 월드클래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월클을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란 분위기가 있었지만, 훈멜스는 2015-2016 시즌 바이에른 소속으로 다시 한번 월클로 인정을 받습니다. 2016년 1월 이달의 선수 후보에 오르면서 점점 폼이 살아나더니 뮌헨전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경기 최우수 선수의 선정, 리그 최고의 수비벽이 누군지 증명을 합니다. 바이에른으로 이적하기 전 도르트문트에서의 전성기 훈멜스는 벽 그 자체였습니다. 참고로 한 번만 월드클래스를 받아도 최고의 수비수로 인정받는데, 프란츠 베켄바우어가 받은 횟수는 11시즌 연속을 포함 총 27번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수는 제롬 보아탱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2011년부터 10년을 뛴 보아탱은 동시대 훈멜스와 비교되면서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의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오히려 보아탱은 월드클래스를 3번이나 받은 점인데, 이는 21세기 들어 분데스리가 센터백 중 루시우와 단 2명밖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르디거라든가 긴터 등 많은 센터백들이 지나갔지만 월클은 없었죠. 그야말로 평가가 너무나도 짠 것이 바로 이 키커 랑니스트였던 것입니다. 뮌헨이 21세기 들어서 트래블을 2번이나 했음에도 2번 모두 이 중앙 수비수 주역들은 모두 월드클래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수비수들은 더 평가가 짰는데, 2015-2016 시즌 전반기와 후반기 2번 모두 월드클래스를 받았던 보아탱이 따라서 엄청난 것이었죠. 이 당시 평은 이러했습니다. 극강의 수비 능력과 패스 능력까지 겸한 선수가
보아탱이다. 보아탱은 미넨 수비진에서 최후방에서 전방으로 찌르는 날카로운 롱패스를 뽐냈고 메시를 제외하면 유럽 무대에서 그를 통과한 선수가 없다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보아탱의 클래스는 상상 이상으로 높았죠. 특히 2014-2015 시즌 전반기 월크를 받았을 땐 미넨 역대 전반기 최소 실점을 찍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가 이 월드 클래스를 받기 위해선 대체 얼마만큼의 활약이 필요할까요? 나폴리에서 했던 만큼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미넨 소속으로 또는 대한민국 소속으로 모든 전대회에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이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가야 하며 수비는 기본, 팀을 캐리하는 클러치 능력까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인으로서 마지막 키커 랑리스트의 월드클래스는 2011-2012 시즌 카가와 신지입니다. 후반기 전체 선수 중 유일한 월클이었죠. 수비수로서 월클을 받는 건 희대의 명수비수로 이름을 영원히 새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우리가 기대한 것의 한 단계가 아닌 두 단계 이상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었기에 우린 또다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 전 2010년대 초 EPL 스타 중 하나로 기복이 심한 선수로 잘할 때와 못할 때가 극명하게 갈렸던 아트사커의 불량아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